이젠 드디어 등기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짧게 끊겠습니다. 이제 186조, 그 유명한 187조로 넘어왔어요.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에 의한 거는, 그리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유명한 조문이죠. 186조. 법률 행위, 계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그렇게 계약에 의하지 않고 규정일 때 상수, 판경, 상속, 공용징수, 판결. 여기서 판결은 딱 그 이행의 문제가 남기지 않는 딱 끊어지는 거,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 그거는 전부 등기 안 해도 경매가 매각대금 안 납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이런 거를 등기를 하게 한다. 그러나 처분하려면은 등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상속을 받으면은 그냥 상속 받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처분하려고,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아버지 명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등기 파트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건행위가 뭔지, 채권행위가 뭔지, 그냥 이거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건행위의 유인성. 물건행위는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말해요. 그때 되겠잖아요. 민법 총칙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물권법이 있다. 민법 총칙은 그냥 청약과 승낙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은 계약, 그 다음에 물권법은 소유권 이전, 혹은 등기까지 가는 거. 이걸 물건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행위의 유인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채권행위, 계약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 계약이 무효로 되게 되면 소유권은 원상복귀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유인성 그래요. 그 연결돼 있다. 원인 결과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이 변동된 거. 이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었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필요하고,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으나 처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부동산 물건 변동. 자, 등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다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 가등기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의 주 목적은 가등기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그때 가짜는 가짜란 말이 아니에요. 가가 붙은 거는. 이거는 가짜 등기다. 그런 말로 아는 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임시로 해놓았다. 뭘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도 있죠. 뭘 담보하려고 그러고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는데, 지금 보는 거는 청구권 보존입니다. 그 가등기예요. 순위 보존하려고, 순위. 가등기 해놓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가등기 순위에 의한 거죠. 이해하시죠? 자,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죠? 소유등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를 구분하는 것.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실제상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 가등기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걸로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가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 담보할 때. 그렇게 되면 순위가 안 밀리죠. 근저당권도 순위가 딱 안 밀리지 않습니까? 가등기도 순위를 보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또 판례 나오는데 간단한 걸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면 가등기를 하고 나서는 목적은 반드시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A가 있어요. 소유권자. 그리고 내가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저당 설정했다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가등기를 했어요. A를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가등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두 번째로 A 소유권, B 가등자 2번 가등기, 3번 소유권.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갔어요. A, B, C라 그러면은 B가 누구야? 가등기권자. C가 소유권자. 그러면 내가 가등기를 누구한테 해놨어요? A한테 해놨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하고 나서 이제 본등기를 청구할 때 소유권자. 그래서 결국은 이 C는 나중에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본등기란 뭐래요? 내가 진짜 등기하는 거죠. 소유권 등기. 그래서 순위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대상은 누구다? 전소유자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순서를 보면 전소유자지. 왜?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든 처분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처분을 해도 돼. 가등기는 뭐예요 지금? 아직 처분권자가 아니니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전 소유자, 현 소유자가 아니고 왜? 그 당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쉽죠. 회복 등기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등기가 말소됐다는 얘기야. 이거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려고 그러면 뭐였어? 현 소유자잖아 지금. 말소할 때 당시 소유자,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한테 하는 거고, 말소할 때는, 회복할 때는 어떻게? 그 말소 당시 소유자.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자, 가등기 요건. 채권적 소유등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이 가등기 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을, 왜? 물권적 청구권은 그대로 물권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 멀어서 이렇게 좀 당겨야 되겠네요. 좀 화면이. 본등기 전의 효력은 본등기 전. 자, 가등기만 상태에서는 어떤 실질법상 효력이 없죠. 소유권 이전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어떤 법률 관계가 없어요. 오직 뭐야? 순위 보존 효력만 있다. 머리에 꽉 박아두면 돼요. 순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등기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죠. 본등기를 할 때 순위는 어디예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하고 물권 변동은 어때부터 발생해요? 본등기 할 때 발생하는 거죠. 본등기 할 때. 그때만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꼭 중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등기 해놨는데 그 가등기를 또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가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 정도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는데 길어지니까 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등기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청구권 보존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위 보존할 때. 뒤에 나오면 담보가등기란 말 들어봤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 근저당권 대신에. 감사합니다.